안녕하세요. 이보단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태국에 잠시 놀러 갔다 왔습니다. 확실히 쉴 때는 조금 쉬어줘야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경매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해외에 나가서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경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위임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지금보다 자본을 조금 더 쌓고 난 후에는 경매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좀 확보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유로운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굉장히 기대하는 기대치도 다르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싱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밥과 집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만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은 저는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다뤄드릴 내용은 아직 경매 아직도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특히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경매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계세요. 심지어 뭐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친구가 얼마 전에는 자기도 뭐 경매를 배워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경매 자체가 굉장히 포화 상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포화 중인 상태에서도 저희는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찰을 하려고 계획했던 경매 물건을 같이 보시면서 왜 아직도 경매라는 게 메리트가 있고 아직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정말 최근 거예요. 입찰일이 2월 9일이었습니다. 약 10일 전. 그러니까 설 전인데 이제 입찰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일단 매매 사업자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2주택인 사람이 추가적인 주택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출 부분에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조정지역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을 받게 되면 다른 대출이 회수되면서 여기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매매 사업자의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저같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액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그런 전액 현금을 보유해야 이 물건에 입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돈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모자랐어요. 사실 이 정도 입찰하려면 한 3억 후반에 정도에 될 텐데 제가 어쨌든 입찰하려는 건 요건 아니었지만 제가 입찰하려던 게 2억대짜리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이제 2억대짜리로 해가지고 제가 제 돈 한 1억 5천에 1억 정도를 어떻게 좀 끌어와가지고 입찰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뭐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결국 입찰을 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한 물건에 여러 개가 나온 거거든요. 1번부터 12번까지 무려 12개의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한 경매 사건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입찰하는 분들이 조금 분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거는 낙찰만 제대로 받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파구 잠실동 310-10번지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여기 네이버 맵으로 한번 볼게요. 네이버 맵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에요. 삼전역 주변에 있는 잠실동에 위치한 이 빌라 주거지예요. 근데 이 빌라 주거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보시면은 이런 거 다 거의 다 원룸짜리였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원룸이었어요. 원룸. 보통 경매 뭐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은 학원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원룸 이런 거 입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 원룸입니다. 이거 입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룸이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2월 9일 날 된 거 1억 8천에 이제 최저가인데 3억 1,600에 무려 175%인 가격에 15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가격,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가 이렇게 비싸게 되었느냐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사실 그냥 여기만 봐가지고는 왜 저렇게 높게 낙찰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빌라가 대충 저런 식으로 높게 낙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삼전역 주변에 이제 재개발의 어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 이제 잠실 본동 쪽에도 아직 뭐 동의서를 걷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재개발물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에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어때요?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리센츠 아파트 뭐 84 타입이 지금 한 35억 이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신축된 르엘이라든지 잠레아 이런 데가 뭐 84 부평 기준이 이제 4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면은 부평 40억 정도를 넘어서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낙찰이 많이 비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잠실동, 석촌동 이 일대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빌라가 많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상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 6개 블락, 뭐 그 중에서도 좀 잘 골라내셔야겠죠. 이런 상권은 다 없애버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삼전역 주변에 있는 잠실 본동.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도 한번 볼게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 가격 같은 거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빌라만 선택을 하시고, 거래는 매매, 그리고 가격대는 그냥 공백으로 놔두시고, 방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이거든요. 원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 한 개로 소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낙찰됐던 물건이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29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이게 분리형 원룸이죠. 그죠? 근데 저희 물건은 그냥 아예 원룸이었어요. 분리형 원룸이 얼마죠? 이게? 가격이 4억 5천입니다. 4억 5천. 그리고 이게 22제곱이니까 완전 그 원피스텔 원룸입니다. 이런 거. 완전 원룸이죠, 이거. 원룸이 지금 4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거래되는 가격도 거의 한 4억 정도, 평당 여기가 대지 지분으로만 봤을 때 1억이 지금 넘어가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입찰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3억에는 너무 싸다. 왜냐면은 4억에도 충분히 저게 원룸이 팔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3억 정도도 너무 싸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대지 지분이 7평이라 이렇게 비싸게 됐지만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지분 3평인데 3억이 넘게 지금 됐죠. 이분은 3억에 사도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예요. 이거는 최소 아무리 못 받아도 3억 6천 이상은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가격이 오르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사신 분들은 3억 무려 156%라는 가격에 사셨지만 충분히 시세 차익이 1억 이상이 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입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중에서 뭐를 입찰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제가 이제 모의 입찰로 정했던 거는 제가 그때 어떤 거였냐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입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7번을 입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모의 입찰만 한 겁니다. 제가 모의 입찰로 해가지고, 저는 조금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한 2억 후반 정도, 2억 한 7천이나 8천 정도에 쓸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가격에 받는 것도 사실 양심이 없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이 물건 자체가 4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현재 가치로 봤을 때 4억 정도 가치라고 보는데 2억 후반에 쓴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가격이긴 한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많지도 않았고, 저는 이거를 사게 되면 전액 현금으로 사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모의 입찰을 그 가격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니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이 가격에 썼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시세 차익이 지금 1억 정도나 나는 물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분산이 돼 있을 때는 분명 흐르는 것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2억 4,600인데 2억 5,800만 원이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법인 업체가 받아가셨어요. 이분은 진짜 시세 차익이 이미 최소 1억에서 1억 5천입니다. 이거 2년 보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양도세 중과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바로 파셔도 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기회가 아직 있다, 우리에게는. 2026년도 2월 9일이에요. 불과 10일도 안 된 이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에 이런 법인 같은 업체들이 입찰해서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입찰을 해서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다주택자든 아니면은 1주택 이상, 그러니까 1주택 갖고 계신 분이 수도권에서 매매 사업자로 단타를 치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뭐 세제적인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묵혀둔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매일같이 우리는 이런 물건 검색을 하셔야 돼요. 물건 검색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도 해보시면서 이거는 입찰을 들어가도 가격이 남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사실 어떤 거를 들어가가지고 낙찰을 받을 거다 이런 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8번을 선택해가지고 하려고 했었지만 이렇게 3억이라는 큰 175%의 가격에 이렇게 되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흘러가지고 그냥 105%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순전히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입찰을 다니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음에 입찰할 물건을 들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